동네 소문만 믿고 자기 집 사람을 아내지요. 쫓아내고, 그죠? 큰 후회를 하면서 눈물 흘린 한 사내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자기 집 사람이 저녁에 돌아왔는데 온 아래 위에 옷이 다 찢어졌어. 얼굴에 막 상처도 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부인이 이야기를 못 하겠죠. 자기 몰골을 보니까 변명이 안 통할 것 같거든. 그래서 뭐라 하니까 남편이 이해를 못하고 버락 화를 내면서 나가! 하죠. 참 입에 담지 못할 얘기인데 더럽게. 이래서 부인이 자기 옷까지만 몇 개 사가지고 그 밤에 집을 나갔는데, 그 뒷날 자기 앞집에, 그죠? 남자도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문이, 두 사람이 애정 도피가 된 거야. 소문이. 그래서 마주보는 앞집 사람들끼리 30년간 철저한 원수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 쫓겨난 부인이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들이 전화를 받으니까 자기 어머니야. 그 얘기를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 넘어가는 아내의 이런 사실을 얘기를 듣고 일기를 남겨놨겠지. 듣고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남의 소문만 믿고 집사람을 쫓아낸 내 잘못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남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주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내수해로 볼 수 있습니다. 내수해로. 이게 천둥이죠. 그죠? 천둥 번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빕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천둥 번개, 이게 밑에 오면, 이게 밑에, 양이 밑으로 오면 이렇게 되겠죠. 꽁꽁은 뭡니까? 겨울 됩니다. 겨울 임자가 됩니다. 지택 인기가 되죠. 그런데 봄이 오니까 천둥 치고 비가 오고, 그죠? 땅 위에 뭡니까?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나비가 오는 이런 형상이 이 내수해계입니다. 내수해계가 뭘 할 거요? 해결됐다. 그죠? 해결됐다. 해방됐다. 해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사내가 아내의 잘못을 소문으로 듣고 부인을 쫓아낸 그때의 심정이 뭐냐? 아까처럼 딱 뭡니까? 자기가 얼어붙은 마음자리였다. 이게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마음 상태였는데, 자기가 이제 시간이 흐르죠. 세월이 흐르죠. 흐르면서 서서히 봄이 오니까, 그죠? 만물이 풀리잖아. 이런 걸 뭐라고 그랬냐? 만물이 개갑탁이랍니다. 개갑탁.
모두가 뭐냐면 이 껍질 갑자입니다. 예, 갑옷할 때 껍질을 벗고 탁 터져 나온다. 이 얼어있던, 얼음 속에 얼어있던, 동토 속에 얼어있던 기운이 봄 기운이 오므로 해서 모든 것이 뭡니까? 피어오른다. 약동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우리가 인간사의 얘기를 비추어 말하면 뭐라고 그랬냐? 사과, 유제 이랍니다. 사과 유제라. 공자님 표현입니다. 내 수해를 인사적으로 표현하면 뭐라냐? 사과 유제다. 과실이 있다. 과실. 다시 말하면 부인의 과실이 있다. 과실 뭐 한다? 사하소석하는 거 있지?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뭡니까? 죄를 너그럽게 해야 된다. 죄. 지금 이야기에서는 죄가 누구 죄인지를 몰라. 남편은 부인의 죄라고 그러는데 주역적으로 보면 남편이 죄야. 그죠? 남의 소만 붙고 남의 소문만 믿고 자기가 알아보지도 안 하고, 그죠? 진실을 파악해 보지도 안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쫓아낸 그러한 독선적인 것이 과한 거지. 그죠? 그 허물이다 이 말이야. 그 허물을 부인에게 돌린 거지. 그죠?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행실이, 똑똑지 못하니까, 남한테, 당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너그럽게 생각만 했다고 그러면, 너그러운 게 뭘까요? 옛날에 어떤 우리 제자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래서 집사람하고 좀 헤어질까 싶은데요. 이러길래. 야, 이 사람아, 아들도 아직 학교 다니고 있고, 부모님도 연세가 높으시고 한데, 네가 생각을 좀 잘 해봐야지. 젊은 사내가 자식을 혼자 잘 키울 수 있겠나? 그리고 부모도 혼자 그래 모시기가 쉽지 않아. 왜 인생이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이래 가족이 있고 하겠어? 혼자 뭐 한다는 소리야. 오른손 하나면 잘할 때 끝이. 양손이 있어야 돼. 다리도 한쪽만 있으면 될 거지? 양쪽 다리가 있어야 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도 생각하고, 부모님도 생각한다고 그러면, 네가 눈 한 번 감는 게 나아. 한 번 감는 게 나아.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안 됩니다. 용서 못 합니다. 이래가지고 아직도 호래비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눈 감고 눈 한 번 안 뜨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잘 아는 징검다리 이야기 있잖아. 징검다리 이야기. 똑같은 얘기예요. 청상에 가부된 엄마가 있어. 근데 그 엄마 어쩐다고? 자꾸 밤늦게 마실을 갔다 와. 그래서 아들 둘이가, 그래서 눈치를 끌고 있었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아침부터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가 밥 마시러 가려고 그러면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개울이 뭡니까? 물이 차면 못 가잖아. 그래서 지금 같은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 둘이가, 5학년, 6학년 아들 둘이가 나가서 뭡니까? 징검다리를 놨다는 거예요, 돌로. 엄마가 밤에.
이 물이 불었는데 개울을 갔다가 돌아오려고 그러면, 응? 다, 섬찬 어른들이, 10살짜리 아들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여러분, 이 얘기에 중요한 거는요, 참, 남은 우리가 용서 잘 하잖아. 벌써 우리 김일성 이런 지 오래고, 김정의 잊어버려 살잖아. 그죠? 핵폭탄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 하나. 그런데도 우리는 중요하게 안 여기잖아. 그런데 형제간에 또는 뭡니까? 부부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뭡니까? 조금만도 한치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치고 막 결별하고 그제 이용하는 말은 좀 심하네. 막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 참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요. 이 친구가 이 집 남편이에요. 3이에요, 3. 3이라 하는 거는 홀수죠. 3이라 하면 홀수면, 홀수는 양이에요. 그죠? 근데 지가 뭡니까? 음으로 있죠? 음으로 있네요. 음은 뭡니까? 유들유들합니다. 음유하단 말이 유들유들합니다. 세상하고 딱 바로 안 부딪혀. 뒤로 살살살 희감아. 그죠? 은큼해. 은큼은 음이 크다 이 말이야, 이가. 의심이 많아. 그러니 뭡니까? 이 친구는 반드시 뭐라고 하느냐?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63은 부차승이라 이랍니다. 부차승이라. 그리고 치구지라. 구자까지만 쓸게요. 치구지라. 무슨 소리냐? 도둑놈을 오게 만든다. 이 친구는 원래 3이니까 3은 저 위에 6이죠. 상하고 이렇게 응을 해야 됩니다. 주역적으로. 그런데 상이 응을 안 해주잖아. 그렇게는 윗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려. 이 개는 회계잖아. 그죠? 풀릴 회계잖아. 그럼 안 풀려. 안 풀리고 어쩐다고? 요 부정한, 지하고 똑같이 부정한 사람하고 잘 친하다는 얘기야. 짊어지고 이 말이라. 그 다음 요 양이죠. 요 양이 중심을 딱 짜고 있는 군자입니다. 이 군자 위를 딱 타고 밟고 있는 거야. 자기보다 못난 사람, 자기보다 어린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보다 조금 힘있고 잘난 사람 뭡니까? 간사하게, 유들유들하게, 음유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해결해야 될 시절에, 해결할 시절에 뭐 한다고? 반드시 도둑놈을 불러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 남편 얘기로 치면, 이 집 사내 얘기로 치면, 그죠? 부인의 문제를, 부인에게 진실한 얘기도 한마디 들어보지도 안 하고, 그죠? 원래 남하고 이 타협심이 없어. 타협 정신이. 타협을 했는데 이게 응이거든요. 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해.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편들어주는 사람만 해. 그러니 이게 어찌 해결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남자라고 그러면 제법 여기 남자라고 그러면 남자답게, 그죠? 부인 같으면 부인답게, 아들 같으면 아들답게, 딸 같으면 뭡니까? 딸답게. 우리가 이 답게 하는 말 있죠. 답게 해야 되는데 이 사내는 결국은 작은 동네 사람들이 하기 좋은 소문, 입방아에 자기가 홀랑 넘어가는 거야. 그게 홀랑 넘어가는 거야, 홀랑. 옳고 바른 것은 뭡니까? 비벼뿌는 거야. 무시해뿌는 거야. 아이들이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알아보자 해도 무시하는 거야. 너가 뭘 아느냐고. 응? 그래.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망조가 되는 거죠. 그래, 그 부인에게서 온 이야기가 31년 만에 연락이 와요. 그 길로 그날 밤에 부인은 아는 암자에 가서 30년간을 뭐 했느냐? 응? 공양주로 살았대. 그래서 그 줄 노릇했던 동네 암자의 스님이 증언을 한 거야.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애정 행각이 아니고 그날로 우리 절에 와서 오늘날까지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비염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아들한테 연락해달라 해서 연락을 하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와서 가족들도 울고불고 하고 남편이 하는 말이 통곡을 했는데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 탓이다. 참, 그 후에 막급이 늦었죠.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도 뭐 한다? 타이밍이 있다. 해지시. 해결도 타이밍이 있다. 아침에 해결해야 될 거 저녁에 해결해야 되잖아. 은행 시간 맞춰서 해결해야 될 거 있잖아. 그제? 밤늦게 물 많이 먹고 술 많이 먹어봐. 수면에 방해 오잖아. 그제? 그러니까 풀어야 할 타이밍이 있다. 이걸 참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한 사내 한 일개의 남편 네 내일 수 있잖아. 우리가 이 참 좋은 시절에 부부가 회로하면서 100년 회로하면서 좋은데 남편이든 부인이든 작은, 그죠? 아주 작은 소위 잘못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뭡니까? 참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그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다. 오늘은 어느 사내가 소문만 믿고 자기 부인을 쫓아냈던 이야기 속에서 그 사내가 외친 절규의 한마디, 모든 게 내 탓이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